자, 무진 다음에 무오일주가 되네요. 무오. 큰 산이요. 황량한 들판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장렬한 태양에 있는 그 들판, 황량한 들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다는 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런 사람들은. 비가 와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적시지 않는 한 이거는 황량한 들판이란 말이에요. 여차하면 칼로 들이댄다 이거야. 이거. 어떤 여건 안 만들어지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 이거지. 이 오화 보면은 병기정이란 말이야 이게. 아주 그냥 사막이야 사막. 그러다 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수가 있던 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충으로 인해서 좀 불안한 요인이 되지만 해수는 정임합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수 같은 게 바람직하겠다. 아니면 최소한 축토라도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신금이 있어가지고 술을 생하는 기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주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사주가 되기 쉽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운 와서 사업 운으로 딱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대단하게 하려고 하고, 직장 생활을 다녀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직장 생활을 다닌다면 영업직이나 연구직, 특수직해서 자기 기술로 가는 뭐 전기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전기 관련 IT 관련 해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려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이러한 그 강인한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사주를 살펴봐야 된다.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덕 없고, 여자라 그래도 배우자 덕은 없으나 그래도 을목이 장생하는 고로 어느 정도 수분이 있고 그러면은 배우자 덕은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보고 사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오년에는 무술을 하고 이거 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뭐냐면은 수룬이 와서 오하고 합한다는 건 그 당시 딱 화기가 강해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술토가 오화를 가두는 역할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문서를 잡을 가능성이 있었겠다. 문서 재산으로. 그러한 것이 이제 나중에 내년 같은 데는 그 충하면서 이제 현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문서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라는 건 기법적으로 아시면 되고, 사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가가 이제 18년에 어떤 동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문서와 엮인 가운데 그 동업 환경 사업을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년 올해 같은 경우가 사업재물로 인해서 그 문서상의 이권과 사업과 관계 속에서 묶이면서 뭔가 사업이 확장이 돼 나간다 올해. 그러면서 내년에 충하면서 그 현찰화 되더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신축년 21년에 가서 귀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출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는 그러한 동업 관계나 아니 문서적인 어떤 그 엮이는 관계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되겠어요. 사업가 같은 경우. 그다음에 21년 같은 경우 새로운 모색을 하는 거죠.
귀인의 운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공망이라는 거의 요인에 의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직장인은 뭐냐? 기본적으로 무호일주가 직장인 하기 쉽지 않지만 직장을 남았다 그러면은 무술년, 기해년 요럴 때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근데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무호일주는. 그러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해수의 무갑임이 돼 있다. 올해 같은 경우 봅시다. 갑기합 정입합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 예, 사업적인 어떤 재물 그런 활동이 예, 나한테 어떤 문서적으로 합했다. 그러면 내가 먹거리를 하기 위한 회사와의 어떤 관계 계약을 쓸 일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직장인이면 재계약을 하고 그거에 서 매우 바빠지는데 내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좌우충되죠. 예, 그런 계약 관계가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고 예? 깨질 수 있고 그것이 그 직장에 그런 계약이 파기되면서 직장에 남아있든 아니면 나가든 21년에 새로운 형태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의 출현에 의해서 새로운 조건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경우는 무인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악이다 깡이다 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공부인데 18년, 19년에 공부가 안 되고 19년 같은 경우는 편재 요인에 의해서 불안하고 20년에 같은 경우는 인성운을 치니까 또 불안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인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년 귀인의 작용이 오므로 최대한 저기 안전 지원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미혼남 같은 경우 무호일주면은 이제 배우자 운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고 18년, 19년 같은 경우 뭐 별로 비겁의 해로움에 의해서 도움이 안 되고 이 19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요게 저기 그 안방에 묘하게 합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응? 합을 해서 묘하게 들어오던가 아니면 그 아니면 그 사업 환경에 놓이는 그런 경향으로 오던가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그 사업 환경에 놓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0년에 식신하고 정제가 오면서 안방을 충하면서 이제 모친의 간섭 이게 없어지면서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 결혼운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21년에 귀인운이 오니까 그럴 때에 예, 그 좋은 귀인의 인연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혼녀 같은 경우라면 이제 비겁적인 요인 미혼녀도 이제 직장인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 대한 해석 사업인이면 사업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남자 문제에 의해서 이 해중에 간목이 있단 말이에요. 간목이 이 사주에 예를 들어 인목이 있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오래 들어오겠죠. 내년 같은 경우는 에, 그런 남자적인 존재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왔다면은 에, 그저 격각이면서 인이 있다 그러면 격각이면서 안방도 때리죠. 잘못하면 올해 만약에 결혼해서 넘어갔다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주거지 변동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고 올해 이제 저 미혼이라는 딱지를 갈고 넘어갔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방을 충하면서 이럴 때 결혼도 이루어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안 되면 이제 2021년 귀인년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되게 이제 그 모친의 간섭으로 이 무인일주가 모친의 간섭이란 말에 인성이 있으면서 그런 간섭을 충할 때 배우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결혼할 수 있고 아니면 2021년에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일찍 충하면서 비겁이 오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비견이 와서 해서 그런가 하니까 잘 살더라고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주부를 봅시다. 주부 같은 경우는 재물적인 요인, 남편적인 요인을 봐야 되겠죠. 19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물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그 이제 해년이 되니까 해년이 되면서 뭔가 문서를 잡을 일이 문서하고 재물하고 합하면서 그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가 내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자오충 되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문서는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동안에 문서가 만들어져 왔다면 내년에 그래서 돈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격각이라는 것, 충이라는 것은 집안의 이동 변동이니까 이사수, 그다음에 문서가 이제 날아간다는 것은 뭘 파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식신 천간의 식신이므로 식신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블랙베컴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떠한 이러한 그 문서가 나가고 하는 일이 언제 오느냐면은 신월, 자월, 진월에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임팩트하게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회복, 건강 불안, 내년 같은 경우는 안방 불안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문서를 팔고 재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년의 경자년의 해석 무오일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